카카오 주주님들, 오늘 정말 이상하셨죠? 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시장 예상보다도 좋은 숫자가 나왔어요. 이 정도면 실적 발표와 동시에 주가가 강하게 치고 올라가야 할 것 같은데요. 정작 시장은 카카오에 바로 높은 가격을 주지 않았습니다. 실적을 기다리며 버틴 분들은 더 답답하실 거예요. 드디어 본업이 살아났는데 왜 주가는 시원하게 못 가는지, 여기서 물을 타야 하는지 아니면 반등할 때 줄여야 하는지 고민되실 겁니다. 반대로 실적만 보고 지금이라도 따라가야 하나 생각하신 분도 계실 텐데요. 오늘 이 차이를 모르고 들어가면 역대 최대 실적을 확인하고도 물릴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카카오의 본업은 분명히 좋아졌어요. 하지만 시장이 기다리는 건 이미 좋아진 광고와 결제 사업이 아닙니다. 아직 돈을 쓰고 있는 AI가 언제 실제 이익으로 바뀌는지 바로 그 증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은 좋은 실적에도 주가가 바로 움직이지 않은 진짜 이유부터 보겠습니다. 그리고 보유자는 어디를 지켜야 하는지, 신규는 어느 가격을 되찾은 뒤 들어가야 하는지 딱 두 구간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카카오에 이미 물려 있는데 물을 더 타야 할지, 반등이 나오면 비중을 줄여야 할지 어렵다면요, 개인 상황을 댓글에 공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영상 아래 구글 폼에 보유 종목과 평단, 현재 비중과 가장 궁금한 내용을 남겨주세요. 오늘 말씀드릴 기준을 내 상황에 적용할 때 참고하실 수 있도록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실적이 얼마나 좋았는지부터 짧게 보겠습니다. 2분기 매출은 2조 984억 원으로 전년보다 9% 넘게 늘었고요. 영업이익은 2,770억 원으로 36%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영업이익률도 13.2%까지 올라왔어요. 분기 기준으로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역대 최대입니다. 단순히 매출만 늘어난 게 아니라 비용을 통제하면서 실제로 남기는 이익까지 크게 좋아진 겁니다. 그럼 어디에서 돈을 벌었는지가 중요하겠죠? 플랫폼 매출은 1조 2천억 원을 넘기면서 전년보다 약 17% 늘었습니다. 카카오톡 특 광고와 비즈니스 메시지, 모빌리티와 카카오페이가 실적을 끌어올렸어요. 비즈니스 메시지는 전년보다 20% 늘었고요. 카카오톡 안에 디스플레이 광고도 28% 성장했습니다. 카카오페이는 분기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역대 최대를 기록했어요. 우리가 매일 쓰는 카카오톡과 결제, 이동 서비스에서 돈을 버는 힘이 다시 강해졌다는 뜻입니다. 다만 모든 사업이 함께 좋아진 건 아닙니다. 콘텐츠 매출은 전년보다 1% 정도 늘어나는데 그쳤고요. 뮤직은 성장했지만 스토리 사업은 약 16%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최대 실적을 카카오 전체가 한꺼번에 살아났다고 해석하면 안 돼요. 플랫폼이 강하게 끌고 갔고 콘텐츠 안에서는 여전히 약한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서 숫자 하나가 굉장히 이상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영업이익은 역대 최대인데 당기 순이익은 180억 원에 그쳤어요. 전년보다 거의 90% 줄어든 숫자입니다. 이 부분만 보면 회사가 벌어들인 돈이 갑자기 사라진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본업이 무너져서 순이익이 줄어든 건 아닙니다. 계속 사업에서 나온 순이익은 약 1,987억 원이고요. 연결제외와 지분 매각 등에 따른 중단사업 손실 약 1,807억 원, 그리고 법인세 비용 약 1,651억 원이 반영됐습니다. 쉽게 말하면 영업 현장에서 돈을 못 번 게 아니라 계열사를 정리하고 회계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최종 순이익이 크게 작아진 겁니다. 그렇다고 이 숫자를 아무 의미 없는 일회성이라고 넘길 필요도 없어요. 지배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실제 비용이 나갔고요. 앞으로 정리가 끝난 뒤 주주에게 남는 가치가 커지는지는 계속 확인해야 합니다. 이제 오늘 주가가 바로 반응하지 않은 핵심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카카오의 AI 부문은 이번 분기에도 약 580억 원의 영업 손실을 냈습니다. AI 서버와 서비스에 돈을 쓰고 있지만 AI가 만들어낸 별도 매출과 이익은 아직 분명하게 제시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번 최대 실적을 만든 주인공은 AI가 아닙니다. 카카오톡 광고와 비즈니스 메시지, 모빌리티와 페이 같은 기존 플랫폼 사업이에요. 시장이 카카오를 다시 높은 가격으로 평가하려면 본업 회복에서 한 단계 더 나가야 합니다. 카나나와 카카오톡 AI 기능이 이용자를 늘리고요. 추천해서 예약과 결제까지 이어져 실제 거래와 수수료 매출을 만들어야 합니다. 기술을 발표했다는 기사만으로는 부족해요. 사람들이 얼마나 자주 쓰는지, 그 사용이 카카오의 매출과 이익으로 연결되는지를 보여줘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카카오는 두 개의 엔진을 가진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지금 돈을 버는 엔진입니다. 카카오톡 톡 광고와 메시지, 모빌리티와 페이예요. 이번 실적으로 이 엔진이 다시 강해진 건 확인됐습니다. 두 번째는 앞으로 더 높은 값을 받아야 할 엔진입니다.
바로 AI인데요. 이 엔진은 아직 돈을 버는 단계보다 돈을 쓰는 단계에 가깝습니다. 이걸 한 문장으로 묶어볼게요. 카카오가 돈을 못 벌어서 주가가 못 가는 게 아닙니다. 본업은 살아났지만 시장이 다시 높은 가격을 주려면 AI가 비용에서 수익으로 바뀌는 증거가 하나 더 필요한 겁니다. 여기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같은 카카오를 보유하고 있어도 평단과 비중에 따라 대응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적은 좋아졌는데 손실이 여전히 크고 지금 더 사야 할지 반등을 기다려야 할지 어렵다면요. 개인 상황을 댓글에 적지 않으셔도 됩니다. 영상 아래 구글 폼에 평단과 비중, 가장 궁금한 내용을 남겨주세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차트 기준을 내 상황에 적용할 때 활용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기사 화면을 닫고 카카오 차트를 보겠습니다. 차트에서 가장 먼저 볼 건 6월 26일 저점입니다. 주가가 32,250원까지 내려간 뒤에는 저점을 조금씩 높이면서 반등을 만들고 있어요. 짧은 이동평균선 위로 올라온 것도 긍정입니다. 적어도 계속 밀리기만 하던 흐름에서는 벗어나고 있어요. 하지만 아직 상승 추세로 바뀌었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바로 위에는 내려오는 60일선이 있고요. 그 위에는 더 두꺼운 장기 매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실적이 좋았는데도 주가가 바로 뻗지 못한 건 이 매물을 아직 이기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차트에서 기억할 가격은 두 곳이면 충분합니다. 보유자가 먼저 볼 방어 구간과 신규가 확인할 회복 가격을 나눠서 보겠습니다. 먼저 35,000원에서 36,000원 사이입니다. 보유자가 가장 먼저 확인할 방어 구간이에요. 이 구간은 최근 반등 과정에서 주가가 여러 번 멈추고 다시 올라온 자리입니다. 단기 이동 평균선도 함께 모이고 있어요. 실적 발표 뒤 흔들리더라도 이 구간에서 매수세가 다시 들어오고 종가가 그 위에 남는다면 바닥을 만들려는 힘은 살아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35,000원 아래에서 종가가 끝나고요. 다음 거래일에도 빠르게 돌아오지 못한다면 조심해야 합니다. 좋은 실적을 확인하고 들어온 매수세까지 밀렸다는 뜻이 되고요. 최근 저점인 32,250원을 다시 시험할 가능성도 커집니다. 그때는 많이 빠졌다는 이유로 물을 먼저 타면 안 돼요. 가격이 방어 구간으로 돌아오는지 확인하는 게 평균 단가를 낮추는 것보다 먼저입니다. 두 번째는 4만원입니다. 신규가 가장 먼저 확인할 회복 가격이에요. 4만원은 숫자가 둥글어서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려오는 60일선과 최근 매물이 겹치는 자리이고요. 주가가 반등할 때마다 매도가 나올 수 있는 첫 번째 큰 관문입니다. 장중에 잠깐 4만원을 찍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종가가 4만원 위에서 끝나고요. 다음 눌림에서도 4만원 부근을 다시 지켜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확인되면 시장이 이번 실적을 단순한 한 분기 숫자가 아니라 실적 회복의 시작으로 보기 시작했다고 해석할 수 있어요. 반대로 4만원에 갈 때마다 계속 밀린다면요. 좋은 실적은 인정하지만 더 높은 가격을 줄 준비는 아직 안 됐다는 뜻입니다. 신규 진입자는 가장 낮은 가격을 맞추려고 하기보다 시장이 좋은 실적을 실제 상승으로 받아들이는지 확인한 뒤 나눠서 접근하는 편이 낫습니다. 이제 시청자 상황별로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평단이 높고 비중도 큰 분입니다. 지금 하지 말아야 할 건 역대 최대 실적이라는 이유로 한 번에 물을 타는 겁니다. 실적은 이미 시장에 공개됐어요. 지금 필요한 건 좋은 숫자가 아니라 좋은 숫자를 본 매수자가 실제로 가격을 지켜주는 증거입니다. 먼저 35,000원에서 36,000원 사이를 확인하세요. 이 구간을 지키고 4만원을 향해 저점이 높아지는 동안에는 급하게 전부 정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4만원 부근에서 반등이 계속 막히고요. 다시 방어 구간까지 내준다면 무조건 본전까지 버티겠다는 생각보다 현재 비중을 점검해야 합니다. 좋은 회사라도 비중이 지나치게 크면 하루 움직임의 판단이 계속 흔들릴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비중이 크지 않은 보유자입니다. 실적 발표 첫날 움직임만 보고 급하게 결론을 내릴 필요는 없습니다. 35,000원에서 36,000원을 지키는 동안에는 거래량이 줄면서 가격이 안정되는지, 반등할 때 앞선 고점을 조금씩 높이는지 볼 수 있어요. 다만 방어 구간 아래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고 다음 거래일에도 돌아오지 못한다면요. 좋은 실적보다 매도 힘이 더 강하다는 신호로 봐야 합니다. 이때는 추가 매수보다 시장의 평가가 바뀌는지 확인하는 게 먼저예요. 세 번째는 새로 진입하려는 분입니다. 이번 실적이 좋다는 사실은 이미 모두 알고 있어요.
다른 사람보다 먼저 아는 정보가 아닙니다. 따라서 실적이 좋다는 이유만으로 발표 직후 움직임을 따라갈 필요는 없습니다. 빠르게 접근하고 싶다면 35,000원에서 36,000원 사이에서 저점이 더 낮아지지 않는지부터 확인하고요. 조금 더 안전하게 보려면 4만원을 종가로 회복한 뒤 다음 눌림에서도 그 가격을 지키는지 기다리는 겁니다. 조금 높은 가격에 들어가더라도 시장이 실적을 실제 상승으로 받아들이는 걸 확인하는 편이 싸 보인다는 이유로 내려오는 주식을 잡는 것보다 중요합니다. 앞으로 나올 흐름도 세 장면으로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는 강한 흐름입니다. 4만원을 종가로 회복하고요. 다음 눌림에서도 4만원 부근을 지킵니다. 오를 때 거래량까지 다시 늘어난다면 실적을 근거로 한 재평가가 시작됐다고 볼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중립 흐름입니다. 35,000원에서 4만원 사이를 오가면서 거래량이 조금씩 줄어드는 경우예요. 실적이 무시된 것도 아니고 상승이 확인된 것도 아닙니다. 이때 가장 좋은 행동은 예측이 아니라 기다림이에요. 세 번째는 약한 흐름입니다. 35,000원을 이탈한 뒤 반등해도 회복하지 못하고요. 최근 저점인 32,000원대까지 다시 내려가는 경우입니다. 이때 역대 최대 실적만 믿고 계속 물을 타면 계좌 변동성이 빠르게 커질 수 있습니다. 좋은 뉴스보다 가격이 먼저 보내는 위험 신호를 봐야 해요. 여기서 질문 3가지만 빠르게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역대 최대 실적이면 결국 주가는 오르는 것 아닌가요? 회사의 이익이 좋아진 건 분명 긍정입니다. 하지만 주가는 이미 알려진 실적보다 앞으로 얼마나 더 좋아질 수 있는지를 먼저 봅니다. 두 번째, 순이익이 90% 줄었으니 실적이 나쁜 것 아닌가요? 본업의 영업이익이 무너진 건 아닙니다. 중단 사업 손실과 세금 영향이 컸고요. 다만 지배구조 정리가 주주가치로 이어지는지는 계속 확인해야 합니다. 세 번째, 언제 판단을 바꿔야 하나요? 보유자는 35,000원에서 36,000원 방어를 보고요. 신규는 4만원을 종가로 회복한 뒤 다음 눌림에서도 지키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 결론을 한 번에 정리하겠습니다. 카카오는 돈을 못 벌어서 못 가는 회사가 아닙니다. 카카오톡 광고와 메시지, 모빌리티와 페이가 살아나면서 본업 회복은 분명히 확인됐어요. 하지만 시장이 카카오를 다시 높은 가격으로 평가하려면 AI가 비용에서 실제 매출과 이익으로 바뀌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확인된 건 실적의 회복이고요. 아직 확인해야 하는 건 주가의 추세 전환입니다. 보유자가 먼저 볼 곳은 35,000원에서 36,000원 사이입니다. 이 구간을 지켜야 최근 바닥에서 들어온 매수세가 남아있다고 볼 수 있어요. 신규가 먼저 볼 곳은 4만원입니다. 종가 회복과 다음 눌림 지지가 확인돼야 시장이 이번 실적을 실제 재평가로 연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평단의 비중까지 큰 분은 최대 실적만 믿고 한 번에 물을 타지 마세요. 방어 구간과 4만원 회복을 순서대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오늘 한 문장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역대 최대 실적은 회사가 내놓은 답이고요. 4만원 회복은 시장이 내놓을 답입니다. 현재 평단과 비중 때문에 이 기준을 내 상황에 어떻게 적용할지 어렵다면요. 개인 상황을 댓글에 공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영상 아래 구글 폼에 보유 종목과 평단, 현재 비중과 궁금한 내용을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도 좋은 뉴스만 읽고 끝내지 않고 그래서 지금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무엇을 확인한 뒤 행동해야 하는지 결론까지 분명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